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추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또 돌파를 하는 흐름 안에서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조금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밀리면서 코스피 시장은 0.25% 상승 마감했는데 고점에서 약간 밀린 흐름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역시 상승 출발을 세게 했다가 쭉 밀린 흐름인데요. 저항대에서 자꾸 맞고 내려오는 흐름이네요. 오늘 하락의 원인은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흐름,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할로윈 대위 그 위험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은 실시가 된다라는 점이 환율단에서 별로 안 좋다라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수급 부분에서 보면은 꼭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서 8천억 정도 매수, 거래소에서 3천억 매수, 이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하락 혹은 고점에서 밀리는 주요 주체가 됐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역시 위험 부담에서 고점 매도를 좀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 크게 보면은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에요. 항상 요즘 보면은요. 매주 목요일 음봉을 긋는 날이 많습니다. 즉 올라가면은 투숙여 맞고 내려오는 흐름이 많은데요. 풋옵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자율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다만 미국 시장이 여태까지 올라왔는데 한 번쯤 조정을 줄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부담스러운 점도 어느 정도 있죠. 하지만 자율 반등 가능한 구역이라는 거, 그리고 앞에 있었던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지지대 구축은요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종목별 테마발 장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종목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료 테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어제 특집으로 말씀드렸었던 요소수 중국발 공급망 문제에서 펼쳐진 문제, 요소수에서 가장 수혜주가 무엇일까? 남해화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뉴스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네이버 쪽에서요. 하지만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소 비료, 요소를 통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이 요소 비료가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해화학 주도주입니다.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요. 주도주죠. 거래량 아주 좋습니다. 꿋꿋이 올라가고요. 장중에는 18% 가까이 올라왔지만 11% 수준으로 마무리 짓는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효성 OMB 좀 작은 종목이죠. 아주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인데요. 오늘 상한가 워낙 가벼우니까요. 마감을 했고요. 대유라는 종목도 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으니까 이 부분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주도주는 남해화학, 그리고 대장주는 효성 OMB나 대유 이쪽으로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이 요소수 관련 공급 부족 사태가요. 시멘트 쪽으로도 옮겨붙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시멘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요소수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모자른다는 점. 그래서 이 시멘트 가격을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 시멘트가 대장주로 나서면서 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일 현대 시멘트 지속적인 상승세, 유연탄 가격 상승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 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또 요즘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 주도주죠.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종목. 그리고 오늘 한정기술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서 끝나는데 대장주, 가장 센 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최소 150기 건립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저녁 때 나온 뉴스인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미국, 영국, 이제는 중국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 부족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두산중공업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 키포인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한정기술, 탄력이 가장 세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 이 두 종목을 엮어서 생각하시고요. 그 뒷차를 타는 종목이 바로 한전산업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이외에 뭐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보선 파워텍이라든가 한신기계, 우진이라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들 종목은 중소형주, 바로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힘드시니까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가 둘 다 상승했어요. 현대차 2.6%, 기아 2.3%, 거의 비슷한 3% 넘게 올라갔다가 2%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도 나름 양호했죠. 판매량 점차 늘어나는 추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네시스 그리고 친환경차, 전기차겠죠. 수소차, 전기차. 이 판매량이 10월에 미국에서는 전체 판매량은 좀 줄었지만은 제네시스 고가 차량, 친환경차 이것도 고가 차량이죠. 이 부분에서는 선방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수익성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서 기아 전 고점대에 다가섭니다. 일단 기아는 저평가 요인 그리고 수익성 요인이 더 좋다라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는 역시 주도주죠. 대장주는 기아차고요. 기아고 그런 점에서 바닥권 탈피 국면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하나씩 보면은요. 카카오페이 역시 가장 관심주 중에 하나로 들어왔는데 오늘 12% 급락을 합니다. 카카오페이 12%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나왔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점은 어제 저점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래로 훅 떨어졌습니다. 역시 시가총액이 커도요. 신규주는 아직까지 분석 툴이 미비합니다. 나온 뉴스 보면은요. 뭐 별 뉴스는 없어요. 이거 산 사람 혹은 직원들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그런 뉴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잖아요. 금융 플랫폼.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조금씩은 살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있어요. 과거 카카오뱅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 시가총액이 비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카카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네이버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장마감 이후 카카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3분기 실적 사상 최대, 매출은 네이버까지 추월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역시 실적이 최고예요. 사상 최고치.
상대 기업보다 더 많이 팔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렸죠. 예, 하락하더라도 매수 관점 138,000원 1차, 157,000원 2차 이 정도로 보시기를 권해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네이버 좀 아쉽지만 테마를 이루면서 이 플랫폼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1차 목표가는 달성했는데 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 역시 42만원, 그 다음에 46만원, 1차, 2차 저항대 권역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NC소프트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오히려 호재가 많이 있었어요. 9% 넘게 급락 마감으로 했는데 장중엔 더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리니지 W 출시 1시간 만에 먹통, 첫날부터 자존심 국인 NC소프트, 야심작 리니지 W 글로벌 12개국 동시 출시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다운로드 1위가 지금 세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뉴스 잠깐만 볼까요? 전작의 답습, 신작 리니지 W 실망의 10% 급락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다운로드 1위 그 부분이 또 나오다 보니까 아싸 이 정도면은 일단 매도하고 보자.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바로 그러한 부분이 오늘 나온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면서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요. 쭉 기대했던 사람들까지 투매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제시했었던 매수 권역 27만 2천원, 27만원 수준 거기에서는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이네요. 여전히 27만원과 57만원 있죠? 57만원 정정하겠습니다. 57만원과 70만원의 박스권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한테도 힘을 주시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종목별 장세 그리고 이렇게 테마별 장세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니까요. 예, 그때까지는 우리 화이팅 하죠. 수고하셨습니다.